앞서 들으신 것처럼 릴리안 생리대를 생산하는 깨끗한 나라가 오늘부터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환불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소비자들은 릴리안 생리대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살충제 계란과 간염 소시지 등 먹거리에 대한 공포가 가시기도 전에 독성 생리대 등의 여파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케미포비아, 즉 화학 성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법무법인 정향 유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생리대와 관련해서 정부가 생리대 전성분 표시제를 추진한다고요? 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리대 전성분 표시제 추진 외에도 몇몇 국회의원들이 국회 차원에서 의약 외품 전반에 대하여 전성분 의무 표시제 도입을 위하여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네.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여 이를 입법화하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생리대의 성분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네, 우선 우리나라에서 생리대는 의약 외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전성분 공개 의무가 없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선진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과거 미국에서도 생리대 전성분 의무 표시제 법안을 여러 번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실패로 돌아갔던 전례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미국에서의 입법 실패 이유가 대기업의 로비 때문인지 아니면 검사를 담당하는 부처의 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나 예산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것인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식약처의 유해물질 규제 기준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식약처의 유해물질 기준이 부족한 이유는 첫째 주무부처인 식약처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일한 인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유해물질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인력이 부족하거나 네. 검사 등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가 된 생리대를 사용했던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집단 소송으로 가게 되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논란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식약처에 아직 확정적인 검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집단 소송으로 갈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중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마찬가지로 제조 판매 기업에서 인체에 대한 유해성 문제를 알았거나 네.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거나 숨기고 제조 판매했느냐, 즉 고의성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하나는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에게 실제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품 사용과 실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 문제가 중요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이 이런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네. 경우에 즉각적으로 인체에 반응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장기간 누적되거나 노출됐을 때 문제가 한참 후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입증 책임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생리대뿐만 아니라 기저귀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리대를 만드는 회사에서 기저귀를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기저귀의 성분은 괜찮은 건지 불안해하고 있는데 기저귀에 대한 조사는 안 하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저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네. 이유는 습기를 흡수하는 기능과 물기를 흡수하는 기능이 둘 다 이제 유사하고요. 네. 휘발성 유기화합물, 즉 VOC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 접착제 부분이 기저귀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저귀를 면역력이 약한 아이와 노인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가 높은 이유인데 네. 이에 대해서 식약처가 시중 유통되는 모든 어린이용, 성인용 기저귀에 대해서 VOC 검사를 포함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직 정확한 조사 대상과 검사 일정은 협의 중인 사항입니다. 기저귀에 대한 규제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생리대의 경우에는 네. 의약 외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기준을 통과해야 하지만 네. 기저귀는 정부가 지정하는 제3검사기관에 적합 확인서를 갖고 신고만 하면 판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네. 따라서 관리의 경우에는 생리대는 식약처가, 기저귀는 국가기술표준원이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하지만 기저귀도 생리대만큼이나 굉장히 엄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아이들이 사용하니까 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내년부터 기저귀를
위생용품으로 분류해서 식약처가 관리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 신고 대상일 뿐 사전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들은 지난주 생리대 성분을 인터넷에 공개했지만 함께 생산하는 기저귀 성분을 공개한 기업은 극히 드문 것이 뭐 생리대든 기저귀든 인체에 직접 닿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그런 법이라든지 뭐 기준이 더 엄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이렇게 좀 미흡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과거에는 이제 음식료에 관해서는 굉장히 이제 기준이 좀 엄격해지고 있는데 네. 이 인체에 노출되는 부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인식 자체가 좀 낮았던 것이 사실이고 네. 예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규제 관리 감독이 강화될수록 이제 기업 활동 굉장히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 지금 살충제 계란에 발암물질 생리대까지 굉장히 관련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인데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대부분 소비자들은 친환경 제품이다, 뭐 국가에서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면 믿고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네, 먼저 친환경 제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 친환경 인증을 많이 할수록 민간 인증기관의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증을 남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요. 네. 생산자 또는 이제 판매자는 친환경 인증을 표시하여 제품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음으로써 이윤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즉 민간 인증기관과 생산자 둘 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네. 친환경 인증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따라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의 친환경 인증에 대한 명확한 기준 확립과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해외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네요. 또 최근에 기저귀에 대한 사례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프랑스 소비자 전문지가 유명 기저귀 브랜드에서 다이옥신 및 살충제가 검출됐다라고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업체 측은 해당 화학물질은 극미량이 검출됐기 때문에 네. 안전성에 우려가 없다라고 발표한 사실이 있는데요. 네. 또다시 이에 대해서 프랑스 환경에너지부 장관이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기저귀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 후 유럽위원회의 세밀한 기준 마련에 대해서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살충제 계란부터 발암물질 생리대까지 모두 이전에 미리 철저하게 관리 감독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텐데요. 지금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안전한 장바구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유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